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오늘은 북변 5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북변 3구역, 4구역은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찍고 했더니 북변 5구역 분들이 왜 북변 5구역은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셔서 3, 4구역은 조금 뭐 이벤트가 있었는데 5구역은 좀 그런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사업시행인가 변경되고 해서 그 내용들하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북변 5구역도 요거 하나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고 어차피 북변 5구역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아마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구역 주민분들 서운해 마시고 저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한 번씩들 또 더 좋은 얘기들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지금 3구역, 4구역 진행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가격에 이게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현재 지금 북변 3구역은 일반 분양 진행을 했고요. 4구역 같은 경우는 7, 8월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가 휴가 기간이라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더 뭐 뒤로 갈 수도 있고, 요거는 아마 이제 어제까지는 예정이기 때문에요. 요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그거고, 요즘 프리미엄이 사실 이제 뭐 2억이 넘어서 2억 5천 막 가고 있거든요. 뭐 몇 개월 전에 이 가격이 아니었다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하셨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는 왜 그 가격이 아니냐 그러면은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가격이 적정해?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3구역, 4구역 얘기하면서 많이 생각하시는 비교 대상이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메트로자이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매자 기준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매자의 시세하고 입주권 지금 요걸 사는 가격, 결국은 나중에 총 부담가가 되겠죠. 그게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 그러면 적정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막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보시면, 자, 시세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금액만큼이 그냥 프리미엄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이거를 입주권을 사실 때 분양권하고 다르게 얘는 금액이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자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입주권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이 시세하고 조합원 분양가 이자까지 감안한 것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시세가 작아야 돼요. 프리미엄이 작아야지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고 있는 2억 넘어서 2억 5천이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무실에 오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은 또 하나씩 또 같이 얘기해 보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 오히려 또 이게 입주권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같이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요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3구역, 4구역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김포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서 이 3, 4, 5구역이 지금 사실 이제 움직이는 구역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도 앞으로도 많은 얘기 하실 거고, 특히 3구역, 4구역은 이미 이제 뭐 분양 일정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 정도 있고, 이제 5구역이 상대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했다가 지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도 사업 시행기가 나오고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3구역, 4구역이 사실 이제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5구역에 대한 관심도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의는 오고 하시는데 거래는 현재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좀 더 이렇게 낮았으면, 파실 분은 3, 4구역 정도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계시는데 아직 5구역이 갈 길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접점이 맞아진다면 거래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북변 5구역 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면적은 뭐 11만 5천 제곱미터고, 아파트는 요거는 지금 요번에 사업 시행인가 변경된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186세대, 오피스텔 125세대. 이전엔 여기에 뭐 호텔하고 뭐가 있었는데 그건 뒤쪽에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높이는 42층까지 지금 할 거고요. 조합원은 한 400명 정도 전후인데 이게 지금 400명 좀 넘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하간 제가 요거는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일단 조합원 수는 약 400명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사업 시행인가 변경이 나서 그 얘기 오늘 좀 드릴 거고요. 북변 5구역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특징이 사실은 이 시공사가 롯데, 현대, 동부 이런 메이저 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롯데의 거대한 건물이라든가 현대 뭐 이쪽에 도곡동에 뭐 이런 랜드마크적인 거, 뭐 롯데, 뭐 동부, 결국은 이런 시공사들이 꾸미는 앞으로의 5구역의 어떤 특화나 공간 계획들이 아마 특히나 이제 평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일단 메이저가 아닌 건설사하고의 차이가 평면 구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굉장히 생활이 편리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사업시행인가 내용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4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가 났고요. 그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모르시겠죠. 전에 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파트는 2185세대, 오피스텔이 125세대, 상가가 이때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전후 비교는 드리겠지만 일단은 사업 계획이 변경이 좀 이렇게 약간 현실적으로 됐다. 이전에 있던 거하고는 좀 더 현실적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감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에부터 1블럭, 2블럭, 3블럭, 뭐 4블럭, 5블럭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는 여기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뭐 있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호텔하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연도형 상가, 여기가 지금 이전에 상업지역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3구역, 4구역은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여기는 좀 더 고미래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업 개요 간단히 전후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이전 거고요. 요게 지금 요번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일단은 요 도면을 보시면 여기는 공동주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과 여기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쪽도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죠.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거인 듯 아닌 듯 뭐 이렇게 해가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런 부분들이 과연 나중에 분양이 될 것인지 여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가 됐었는데 요번에 바뀐 거는 전부 다 보면은 여기도 아파트로 돼 있고요. 밑에는 연도형 상가,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마트 뭐 이런 거에 어떤 대형 편의 상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 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여기는 또 이제 뭐 이미 협의를 하는 대상이 있어서 향후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숙박시설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용적률 찾아먹고 뭐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지역이 원래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결론은 지금은 어차피 이 지역이 이제 완전히 변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호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듭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형의 정비 사업으로 일체의 어떤 주상 복합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변화가 없고 다만 그 안에서의 어떤 건축이라든가 용도에 대한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5블럭 그랬는데 보시는 바처럼 배치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돼 있으면서 이 연도형으로 상가 배치를 했다는 게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상권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구역 안에 어떤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품을 수 있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부분은 또 이제 별도 구역 외이긴 한데 여기가 바로 지금 김포에서 제일 큰 5일장이 열리는 지역이라 이 부분하고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도 향후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큰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평형별 세대 평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전에는 세대 평면이 59, 72, 84 이렇게 세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바꾸면서 59, 74, 84, 109 네 가지 형태로 타입을 좀 했더라고요. 59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25평밖에 안 되지만 포베이로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아마도 이 59이지만 그래도 꽤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큰 건설사 메이저들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제 어떻게 공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은 굉장히 또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차분히 보시면 되겠고 얘가 지금 보면 A타입, B타입인데 요걸 또 약간 변형한
타입들을 또 이렇게 조금씩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장기적으로 계속 아마 분양전까지는 평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형도 당연히 4베이 형태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는 지금 A, B, C 타입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보면은 각 타입별로 또 하나 추가로 해서 타입이 한 5개, 6개 지금 돼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뭐 대표적으로 A, B, C 타입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판상형이냐 타워형이냐에 따라서 평면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들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5구역이 요러요러한 평면으로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생각되시면 한 번 더 투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없었던 이제 109 타입도 집어넣어서 109 타입도 지금 보면 이제 4베이인데 여기는 보면은 쭉 해서 여기는 하나, 둘, 셋, 5개 5베이까지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타입이 될 것 같아요. 세대별 타입 평면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판매 시설도 지금 보시면 아까 연도형으로 서로 상권 형성이 되도록 배치가 됐다라고 해서 그냥 참고로 이런 식으로 상가 배치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초기 계획입니다만 이런 거 보여드린 거고요. 요번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하면서 변경된 내용들이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전에는 이게 아무래도 주상복합하다 보니까 타워형으로 타입을 많이 끌고 갔었는데, 이게 사실은 주거형에서 많이 선호하는 게 판상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상형하고 타워형을 같이 이제 섞으면서 일단은 형태의 다양성을 도모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서 수익성까지 같이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구역이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 맞는지는 진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주거로 대부분 많이 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지금 호수를 지난번보다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수익성도 당연히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전에는 상가가 3층까지 배치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전에 분명히 김포의 중심인 건 맞는데,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70년대, 80년대, 길게는 90년대까지의 어떤 과정이고, 지금은 사실은 상당한 상권이 이제 한강 신도시라든가 뭐 이쪽으로 많이들 가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를 이렇게 상가를 많이 넣었을 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1, 2층 저층부 연도형 상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상권 활성화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굉장히 현실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대형 판매 시설을 바로 구역 안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러면 편의가 좋아지면 당연히 살기도 좋아지니까 주택에 대한 가치,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일 요런 결과적인 거죠. 사실은 이전에는 주거하고 비주거가 65대 35였어요. 근데 법적으로 사실은 주상복합은 9대 1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와 비주거를 9대 1로 비율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는 게, 주상복합은 9대 1을 맞추려고들 노력을 많이, 정말로 상권이 좋아 이런 거 아닌 다음에 이 1을 굳이 더 늘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 이거는 9대 1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계획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번 계획 변경에서 판단을 했었어요. 사실 지금 아직 뭐 이제 진행도 많이 안 됐고 앞으로 뒤에 좀 이제 뭐 더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러면서도 이 예상 분양가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거를 물으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그냥 일단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뭐 2020년 조합원 분양가는 5구는 3.1억, 7위는 3.5억, 84는 3.9억인데 이거는
거는 뭐 이때 계획이었고요. 아마도 조합원 요번에 재감정하고 나면 이 평형도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59하고 74, 84, 109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아마 분양가도 다시 한번 통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이제 평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분양 신청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렸고, 최근에 북변 3이 일반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가 이제 한 요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분양가가 이제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발코니 확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유상 옵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7억 초반을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현재 이 분양가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이 북변 4는 어느 정도에서 시작이 돼야 될까요? 북변 3처럼 6.5에서 시작할까요? 아니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북변 5가 북변 3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북변 4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또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북변 4가 가지는 장점은 이제 뭐 전철역 입구에서 초 근접해 있는 상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장점이겠지만, 북변 5는 상대적으로 그거하고는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메이저 시공사의 차별화된 어떤 공간이라든가 평면은, 그거는 또 아마 3, 4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3보다는 4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요. 왜냐면 대로변에 접해 있는 어떻게 보면 주거지이면서 또 메이저 건설사들이 한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보다 입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어떤 또 다른 메리트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4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5의 향방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변 5일장하고 이 상권 형성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중에 이제 공간 구성이라든가 뭐 MD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또 한번 주의 깊게 보면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북변 5의 가치는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로 해서 서로 이제 유추해가는 과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제 북변 5 같은 경우는 북변 3, 4, 5 중에서 조합 설립이나 이런 건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대장주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여기저기서 규제도 받고 뭐 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민들 간에 자신들의 어떤 그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다 보니 사실 그간에 좀 마찰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제 오셨고 많이 지치셨죠. 이제 뭐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변호는 일단은 해야 될 것들이 아직은 좀 있어요. 뭐 당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분양 평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양 신청 이런 부분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시작도 꽤 가기 때문에 관리처분하기위해서 재감정 아마 실시하신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실시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고 관리처분까지 가는데 이 기간도 꽤 가실 것 같고, 이거 준비하는데도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거 이렇게 관리처분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현금 청산을 가든 뭐 영업보상을 하든 이런 어떤 이주 계획을 위해서 이런 보상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협의하고 이주까지 다 하고 철거까지, 이게 아마 내년까지 다 잘 이루어진다면 26년에는 착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이 다 원활히 됐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좀 시간은 좀 지내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구역은 앞으로도 한 1, 2년은 더 어떤 진행 과정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5구역에 대한 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3구역, 4구역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5구역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현재 어떻게 보면은 5구역이 아직도 가야 될 게 멀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어떤 미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기회는 있고요. 다만 또 반대로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도 한참 더 시간이 갈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좀 감안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 오시면 또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